세상에는 아직 현대 과학으로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미스터리들이 존재합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정체불명의 빛, 일부 사람들에게만 들린다는 기묘한 소리, 그리고 단 한 번 나타난 뒤 다시는 들려오지 않은 우주의 의문의 신호까지.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정체를 밝히기 위해 수많은 연구와 조사를 이어왔지만 아직도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 현상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현대 과학으로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 미스터리 현상 5가지를 찾아 떠납니다.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대입니다. 5위, 타우스의 소음. 1990년대 초 미국 뉴멕시코주의 작은 마을 타우스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기이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멀리서 디젤 엔진이 돌아가는 듯한 낮고 지속적인 웅궁거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그런데 더 기묘한 것은 같은 장소에 있어도 모두가 그 소리를 들은 것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들린다고 했지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이 현상은 타우스 험이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기묘한 소리의 정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장이나 송전시설에서 발생하는 아주 낮은 저주파 소음이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됐죠. 저주파는 사람에 따라 들을 수 있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청각이 예민한 일부 주민들만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타우스 어딘가에서 이런 저주파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1993년 연구팀이 직접 타우스를 찾아와 주민들이 소리를 들었다고 말한 장소를 중심으로 소리와 진동을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주민들의 말처럼 실제 소리가 존재한다면 측정 장비에서도 무언가가 잡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주민들이 말하는 소리의 원인이 될 만한 것은 끝내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분명 소리가 들린다고 했지만 정작 그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지는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소리는 일부 사람들에게 나타난 착각이나 청각 현상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당시의 장비로는 찾아내지 못했던 어떤 소리가 진짜 존재했던 걸까요? 이후에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어느 쪽도 확실하게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넘게 흐른 지금까지도 타우스 험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4위, 헤스달렌의 빛. 노르웨이 중부의 작은 계곡 헤스달렌. 이곳에서는 수십 년 동안 밤하늘에 나타나는 정체불명의 빛이 목격돼 왔습니다. 특히 1980년대 초부터 목격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 기묘한 빛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목격한 빛은 단순히 하늘에서 잠깐 번쩍이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흰색이나 노란색의 밝은 빛이 한동안 공중에 머물러 있기도 했고 천천히 움직이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빠르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짧게는 몇 초 만에 사라졌지만 어떤 경우엔 훨씬 오랫동안 하늘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UFO가 아니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헤스달렌의 빛에는 다른 미스터리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몇몇 주민들의 목격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빛이 관측 장비를 통해서도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1983년 시작된 프로젝트 헤스달렌에서는 카메라와 레이더를 비롯한 여러 장비를 설치해 이 빛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진행된 집중 조사에서는 무려 53차례의 이상 현상이 기록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빛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연구가 이어지면서 헤스달렌의 독특한 지질과 광물, 대기 중에서 일어나는
정기적인 현상 등 여러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느 것도 이 현상을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유독 헤스달렌에서만 수십 년 동안 반복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이 계곡에는 우리가 아직 알아내지 못한 빛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 UFO라도 주기적으로 출몰하는 것일까요?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그 답은 밝혀지지 않았고 헤스달렌에서는 여전히 이 기묘한 빛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3위 지진광. 강한 지진이 발생할 때 밤하늘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빛이 목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 전체가 번쩍이기도 하고 푸른빛이나 흰빛을 띤 섬광이 나타났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빛은 마치 지진의 전조처럼 지진이 시작되기 전에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이 현상은 지진광이라고 불립니다. 그렇다면 일부 지진을 전후에 목격된 이 정체불명의 빛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주목받는 가설 중 하나는 지하 암석에 쌓이는 엄청난 압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기 전부터 암석에는 강한 힘이 가해지는데 이 과정에서 전하가 만들어져 지표면으로 이동하고 주변 공기와 반응하면서 빛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가설대로라면 지진이 시작되기 전부터 빛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됩니다. 하지만 이 가설만으로 지진광의 정체가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지진 당시 목격된 빛이 지진과 직접 관련된 현상이었는지도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실제로 지진광으로 알려졌던 영상 중 일부는 지진으로 송전선이 흔들리면서 발생한 아크 방전으로 분석된 사례도 있습니다. 즉 전혀 다른 현상을 지진광이라고 착각한 사례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부터 이어져 온 수많은 지진광 목격담도 모두 이런 현상을 잘못 본 것은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그중 일부는 정말 지진과 관련해 나타나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자연현상이었던 걸까요? 수많은 목격담과 여러 가설이 존재하지만 지진광의 정확한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2위 테라파.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육지가 어느 방향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GPS도 나침반도 없었던 과거의 폴리네시아 항해자들은 별과 바람, 파도의 움직임을 이용해 광활한 태평양을 항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항해에 이용했다고 전해지는 것 중에는 지금까지도 정확한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두운 밤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수면 근처에서 순간적으로 빛이 번쩍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닷속에서 번개가 치는 것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정체불명의 빛. 이 현상은 테라파라고 불립니다. 흥미로운 것은 일부 전통 항해자들이 테라파를 육지의 방향을 찾는 데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아직 육지가 보이지 않는 먼 거리에서도 테라파를 통해 섬이 있는 방향을 알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체불명의 빛은 어떻게 육지가 있는 방향을 알려줄 수 있었던 걸까요? 사실 한밤중 바다에서 빛이 나타나는 현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다에는 스스로 빛을 내는 생물들이 존재하고 이들의 생물 발광으로 수면이 빛나는 현상도 실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테라파 역시 이런 자연 현상이었다고 해도 왜 그 빛이 육지가 있는 방향에서 나타났는지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항해자들이 테라파라고 불렀던 빛은 현대적인 장비로 제대로 관측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한 가지 의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폴리네시아의 항해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바다의 자연현상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미 알려진 현상을 그들만의 방식으로 읽어내 육지의 방향을 찾아냈던 걸까요? 테라파의 정확한 정체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위 와우 신호.
1977년 8월 15일 미국 오하이오주의 빅 이어 전파망원경이 우주를 관측하던 중 이상한 신호 하나를 포착합니다. 궁수자리 방향에서 날아온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매우 강한 전파 신호였습니다. 그 신호는 약 72초 동안 관측되었습니다. 당시 관측 결과를 확인하던 천문학자 제리 에머는 이 신호가 기록된 부분을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출력지에 표시된 6EQJ5라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친 뒤 그 옆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와우! 바로 이 메모 때문에 이 정체불명의 전파는 훗날 와우 신호라고 불리게 됩니다. 참고로 6EQJ5는 암호 같은 것이 아니라 당시 망원경이 포착한 신호의 강도를 기록한 표시였습니다. 1977년 그날 빅 이어가 포착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처음부터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외계 문명이 보낸 신호일 가능성이었습니다. 당시 빅 이어는 실제로 외계 문명이 보낸 신호를 찾고 있었고, 마침 포착된 와우 신호 역시 평소 우주에서 들어오던 신호와는 상당히 달랐죠. 그렇다면 확인할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같은 곳에서 신호가 다시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신호가 날아온 방향을 여러 차례 다시 관측했습니다. 하지만 와우 신호는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죠. 결국 다른 가능성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에서 발생한 전파가 우연히 잡힌 것이라는 가설부터 혜성이나 우주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까지 여러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최근에는 우주에 존재하는 차가운 수소 구름에서 순간적으로 강한 전파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빅 이어가 포착한 와우 신호의 정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이 가설만으로 모든 의문이 풀린 것은 아니죠.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주에서 날아온 강력한 전파 신호가 72초 동안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는 사실뿐입니다. 그 신호는 어디에서 왔고 무엇이 만들어낸 것이었을까요? 외계 문명이 보낸 신호였는지, 아니면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자연현상이었는지, 거의 반세기가 흐른 지금까지 와우 신호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많은 자연현상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우리가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존재합니다. 헤스달렌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빛이 관측 장비에 기록됐고, 타우스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기묘한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그 원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 나타난다는 정체불명의 빛, 폴리네시아 항해자들이 육지의 방향을 찾는 데 이용했다는 테라파, 그리고 단 72초 동안 나타난 뒤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와우 신호까지, 어떤 현상은 그 원인을 알 수 없고 어떤 현상은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고 들었던 것인지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는 자연현상들도 한때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살펴본 현상들 역시 언젠가는 너무나 당연한 과학적 사실로 설명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답을 찾기 전까지 이 현상들은 계속해서 하나의 질문을 남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아직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있을까요?